여러분 안녕하세요. 108강입니다. 자, 12월 달 춥긴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금방 들어왔는데요. 뭐 유채 수확하고 그다음에 뭐 호박 이제 껍질 벗기고 하는 뭐 먹을 거죠. 이제 준비하고 했는데 뭐 손이 시리더라고요. 자, 늘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손홍의 역습이란 그 타이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코릿지 창업 방법 찾기 10번째. 자, 지금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창업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시간은 이제 전업농 얘기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복합농인데 그 앞서서 소농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복합농, 그 다음에 체험농,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농의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적은 규모에서 적은 생산량이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없다, 아니면 이제 어렵다, 비관적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소농의 문제를 자 희망적이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풀어가는 농가들이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 또 여러분이 그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제 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농의 문제를 소농이 답을 하고 있다. 외부적인 뭐 국가에서 아니면 여러 뭐 지방자치에서 무슨 뭐 지원이 아니라 농가 스스로가 소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아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소개하는 영상이 되겠는데요. 자,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는요. 농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소농으로 전환한다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오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농가들도 더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지니까 더 한로적인, 더 안정적인 농업하겠서 이제 자발적 소농으로 아니면 이제 중농, 대농이 될 수 있는 환경의 농업도 농가들이 소농으로 전환한다는 걸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농가들을 목격했고 지금도 이제 그런 뭐랄까 형태가 이제 변화되는 걸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 사회적 환경이다. 소농에 적합한 경제가 유지돼. 지금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직콕이라지 않습니까? 뭐 집에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진다 할 정도로 이제 우리는 택배나 이런 물류가 이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가 스스로가 이제 전환도 하지만은 사회 환경이 또 소농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다. 또 확대돼가 말씀드리면요 희망이 되는 이유 이제 농업 환경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농업의 시장화는 뭐 오늘날이지 오늘 내일 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40년 전 이뤘던 시장포화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력 부족 더 심화됐죠. 코로나 오고 나서. 그래서 농업 환경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시장포화 때문에 가격이 폭락으로 인해서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비용, 그 중에서 인력 부족이죠. 노임 상승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환경이 보면 IT 발전과 소비자 욕구가 변하고 있다. 지금 뭐 이런 물류 쪽으로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가 가성비랄까 뭐 이런 건강이라든가 이래서 사회 환경이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30년 학습. 소농들이 이제 3, 40년 동안 이제 이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농에서 경작하면서 뭔가 대안을 찾아왔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지방자치라든가 아니면 기술센터, 기술원에서 우리가 IT 아니면 이제 유통, 가공 여러 가지 교육을 해왔거든요. 이러면서 농가 스스로도 같이 이런 방법을 찾다 보면서 이제 수익 창출하는 소농의 운영 방법을 찾았다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저거는 이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하면 아까 두 가지였고요. 이거는 세 가지가 지금의 그 소농이 이제 희망적인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은 어쩔지 모르겠어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럼 소농이 실질적인 이제 희망적으로 바꾼 전략은 뭘까 하는 게 이제 아마 궁금하실 건데 저 역시도 이걸 풀어가면서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소농이 희망적으로 만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자료도 이제 축적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체험농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바꿔서 소농의 문제를 얘기하고 나서 넘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요. 적은 생산입니다. 소농에서 제일 문제가 적은 생산입니다. 적은 규모다 보니까 근거를 이제 다품종 생산으로 돌렸다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그 특징이 보니까요. 소농이 이제 경쟁이 갖춘 농가들의 특징은 뭐냐? 다품종으로 가더라는 거. 또 다품종 갈 수밖에 없는 다품종이 또 이유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시장 포화입니다. 이제 시장 포화하면 이제 가격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게 농업의 문제가 적은 생산이면 소농의 문제, 전체적인 문제죠. 이제 시장 포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바꿨냐? 이제 가격이 폭락하고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인데
농가의 그 수취 가격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뭐냐, 이제 대안을 찾은 게 직거래 유통이다. 그 다음에 농업계의 만성적인 지금 뭐 그 코로나에서 외국인들이 못 들어다 보니까 특히나 또 인력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노동 집약적 농업으로 오래전 뭐 제가 이제 농장 할 때니까 십몇 년 전에도 이렇게 노동 집약적 농업으로 이제 전환하는 농가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최근에 더 가속도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이런 거를 다뤄야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적은 생산을 다품종으로 그 다음에 시장 포화를 직거래 유통으로 농업계의 인력 부족을 노동 집약적인, 그럼 노동 집약적인 뭐냐,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노동 집약적이냐 하는데 가족 노동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앞서 이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가족의 이제 집약적 농업이라는 거. 자, 소농계 농장 운영 형태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제가 꼽아 봤는데, 소농이 두 가지 형태. 보통적으로 이제 전업적인 생산, 전문적인 생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산량 이제는 단품종 생산. 지금까지 우리가 농업계에 보면 한 가지를 뭐랄까요,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뭐랄까요, 경제성이 있다, 뭐 시장성이 있다, 그런 얘기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죠. 다품종 생산, 우리가 대농의 그 농사 방법이죠. 그래서 계절 생산, 우리가 말하면 여름에 심으면 이제 가을에 수확한다, 아니면 이제 뭐 과일 같은 거 가을에 수확한다, 뭐 이런 계절적으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공반장이라든가 계약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량에 승부하는 생산량 소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 소농, 아까 얘기했습니다. 집약적인 소농, 그 가정의 가족의 소농, 그 노동력입니다. 그런 노동력으로 하는 소농이 있다. 이제 전통적인 이제 소농이죠. 그런데 여기를 조금 더 뭐라 과학적으로 현대에 맞게끔 이제 노동, 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단 생산하는데 노동했죠. 뭐 풀매기라든가 뭐 수확하고 심고 뭐 그런 쪽을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조금 다릅니다. 옛날의 노동력 소농과 지금의 노동력 소농은 다르다는 거. 그 형태가 뭐냐, 다품종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연중 생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중 이제 직거래 유통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그 노동량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하는 쪽에 뭐 풀매기라든가 뭐 이런 심고 하는데 이제 많은 노동력을 쏘았다면요, 지금은 이제 직거래, 이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쪽에 노동력을 많이 쏟고 있다. 생산 쪽에도 쏟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이게 좀 달라졌다. 그래서 집약적인 단노동에 승부한다. 보통적으로 이제 소농이라도만 그냥 한꺼번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시장이나 그 상인이라든가 계약 재배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공판장에 낼 때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제 직거래하게 되면 이제 포장하는 노동이 너무 든다 해가지고, 그거를 뭐 한때는 이거를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정말 사람 죽는 일이다. 뭐 밤새도록 해야 되고, 이게 10상자 뭐 50상자 그게 포장이 쉬우냐, 그럴 정도로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제 시장 포화라고 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이제 생산 비용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농업이 이제 소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뭐 각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이제 유튜브니까. 자, 소농에 보시면 적은 생산량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자, 생존이 높이는 방법이 뭐냐, 신선품과 가공품입니다. 다품종 생산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신선품 해가지고 이제 개통추라든가 이제 공판장을 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신선품을 이제 생산하면서 이제 우리가 잉여 뭐랄까요, 그 비상품이라든가 폐기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최단으로 가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품적 생산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연중 직거래 유통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 소농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산한 쪽에 뭐 풀매기라든가 하면서 그런 쪽으로 노동력을 많이 쏘았다 그러면, 지금은 생산은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기술화 돼 있으니까요. 그거를 조금 줄이고 이 노동력 뭐냐, 직거래하는데 포장하고 선별하고 이런 쪽에가 이제 많은 그 노동력을 쏟아붓는, 그리고 가공하는 쪽에 시장 그 쏟아붓는, 이 농업 형태가 이제 옛날보다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승부하는 형태가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농산물 생산과 판매 뭐 형태가 보시면 이제 공판장 출하, 이제 뭐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가락시장 같은 데는 거. 그래서 많은 생산해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장이 불안하지 않은 거. 그래서 시장 포화했을 때가 문제죠.
우리가 이제 생산량이 부족했을 때는 뭐 가격이 제때 받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때 농가 수치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 포화가 2, 3년 주기라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주기라는 게 이제 가격 생산 파동이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뭐 어느 때 올지 모르고요. 어떤 데는 뭐 2년씩 이어질 때도 있으니까요. 그건 뭐 정말 막막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불안정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 판매, 뭐 생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기업들에 보면 이제 그런 유통회사하고 계약들 많이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했을 때 안정된 생산인데요. 또 이제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고요. 시장 포할 때도 이제 보장 가격이 있으니까 계약한 가격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가격을 수령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계약 판매가 그렇게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죠. 뭐냐면 이제 가정을 운영할 정도의 수익은 내지만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선호하는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들은 계약 판매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이제 뭐냐면 이제 낮은 수익률이 그렇게 뭐 크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농가들의 이제 장단점인데 뭐 보면 이제 생협 같은데 뭐 생산대 델리에서 뭐 줄 섰다 하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그렇게 보장되는 곳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뭐 쉽지 않더라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농가 사정이 틀리고요. 그 계약 방법에서 다 틀리니까요. 자, 직거래 판매입니다. 최근에 이제 뜨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품종 생산에서 직거래하는, 그래서 생산은 뭐 능력일 것이고요. 또 판매도 마찬가지 직거래 유통하는 것도 소비자 이제 마케팅 같은 이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 포화일 때, 농산물이 시장 포화일 때 그 우리가 직거래는 가격이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그 공판장이라든가 했을 때 문제는 뭐냐, 가격 폭락했을 때 농가 수치 가격이 거의 뭐 생산 비용도 아니면 이제 뭔가 유통 비용도 뭐랄까 힘들다 할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거래는 뭐냐, 같은 가격 소비자 우리가 이제 시장 포화일 때도 소비자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거래했을 때는 같은 가격으로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끼친다는 거, 시장 포화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집약적인 노동량이 필요하다. 어떤 농가들을 보시면요. 이제 뭐 10박스, 20박스는 괜찮은데 50박스, 뭐 100박스 나갈 때는 뭐 새벽 2시, 4시까지 뭐 그거를 선별하고 이제 상자에다 넣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포장하고 하다 보면 뭐 2, 3시까지 할 때도 있다는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꺼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뭐냐? 우리가 이제 계약 해서 공판장 할 때 쉬웠습니다만은 이제 가격 폭락이라는 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이런 자가 노동요로 해서 부부가 열심히 아니면 내 아들 딸 해가지고 이런 그 포장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더라. 그러니까 노동에 아니면 농사 방법의 차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형태니까요. 근데 이제 직거래에서는 이제 수익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맛은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농가의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창업 교육을 지난 10년 동안 하면서 만났던 농가인데요. 변화 전에는요. 이제 그래 면적이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뭐 3,000평 채 안 되는 데인데요. 그래서 뭐 두 가지 품종에서 뭐 부부가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과하고 아오리하고 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석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 늦가을에 수확하는 그거였는데, 그래서 중간상 아니면 이제 공판장에 출하하는 농협에 출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수익이죠. 계절에.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장 포화일 때입니다. 그때는 뭐 생산 비용도 못 건진다 할 정도로 하고요. 그는 가격이 올랐을 때는 뭐 괜찮은 수익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늘 농사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귀농으로 해가지고 이제 직장 도시에 살다가 들어와서 가지고 한 게 뭐냐, 조금의 그 처음에 이제 의견 충돌도 있었는데요. 왜냐 그러면 이제 몇십 년 동안 일군 사과를 이제 와가지고 뭐냐 자르자 그랬거든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쉽진 않죠. 그래도 이제 받아들였는데 뭐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품종을 뭐냐 7가지 뭐 10가지 정도는 심었다 봅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그 모르는데 그 여름에 수확하는 사과도 있지 않습니까? 늦가을까지. 그래서 품종별 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다품종 생산한 거를 가공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다품종 쪽으로 최대한 수확하겠다, 생산하겠다 하는 게 쪽으로 이제
그 아들과 이제 며느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값세 가지고 하니까 노동요항이 되니까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직거래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거는요. 직거래 못할 거 그 양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거래에 올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중 수익화하고 그래서 시장 포화에도 이제 높은 가격 받는.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은 줄은 것 같지만 수익은 훨씬 높아졌다 하더라고요. 그게 결과물이고 지금 이게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뭐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시장 포화했을 때 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이 뭐 몇 년 주기마다 있다 아니면 연달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 포화했을 때가 우리가 가격이 뭐 적게 심어가지고 가격 폭등했을 때는 괜찮지만은 시장 포화 때가 문제거든요. 이때 우리가 중간상이라든가 공판장이 냈을 때에 농가 수출가격이 가격 폭락해서 뭐 생산 비용도 거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장 포화인데도 우리가 농가가 수치 가격은 뭐 생산 비용도 못 받았는데 소비 자격은 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뭐 10% 20%밖에 안 내리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논란도 많고 그 상인들 뭐 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생산비 그 농민만 죽어난다. 그 농가 수익은 굉장히 절단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직거래했을 때는 시장 포화인데도 직거래할 때는 가격은 같다. 수치 가격이 같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소비자 가격이 이게 환경입니다. 저 가격이 시장 포화되고 가격이 폭락했는데도 소비자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거래가 뭐냐? 같은 가격이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은 우리가 시장 포화할 때도 같은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수익이더라.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들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런 노동을 이제 감수하는 그전 같으면 이제 이런 포장 작업이랄까 노동이 너무 많이 든다 힘들다 그래서 안 하는 농가들 되게 많았거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뭐냐 이게 대세적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아까 사과 농가와 같이요. 그래서 소농의 생존 전략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뭐 여러분에게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 아까 그 희망이 되는 이유도 찾았습니다만은 자, 숙련된 가정 노동력입니다. 외부에서 인력이 아까도 했지 않습니까? 외부의 인력이 힘들고 이제 임금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가족의 가져 있는 숙련된 노동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그 다음에 기술 집약 이거는 좀 미비합니다.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까지 뭐 가공기라든가 유통 같은 교육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기술은 뭐냐 옛날에 그대로죠. 이 그룹의 그런 화학농, 유기농 아니면 자연농 그쪽으로 한 쪽이거든요. 저는 이제 좀 기술 집약적인 4그룹의 화학농이나 유기농 자연농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좋겠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 더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되는 못하는 틈새 농가 같습니다.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있으면 노동 집약이 뭐냐 생산한 쪽에 뭐 그런 쪽보다는 이제 우리가 유통하는 쪽에 직거래 그리고 다품종 생산 쪽으로 많이들 이제 노동을 이쪽으로 넣으면 되지 않나. 이쪽으로 이제 투입했을 때 가능성이 있더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분명한 건 이제 흐름이니까요. 또 연중 다품종 생산하다 신선품하고 가공 우리가 그러면 이제 100% 상품화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비상품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된 게 많거든요. 이런 거를 최단으로 가공 쪽으로 돌리자 신선품과 가공 그래서 상품을 최단으로 만들어내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직거래 유통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부의 농촌이라고 하는 안전하고 신뢰적인 마케팅 그리고 농부의 정 마케팅 소비자와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컨설팅하면 그러거든요. 뭐 사과가 썩었다가 전화 왔다 소비자가요 택배로 보내는데 그거를 이제 뭐 반품 보내주십시오 다시 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고 다음에 뭐 한 박스 보내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대개 보면 이제 한번 이제 반환시키고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뭐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이런 정적인 마케팅 했으면 좋겠다. 이제 또 잘하신 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배우는 건데요. 그래서 변동 없는 안정수익이다. 이게 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부부가 한다 그러면 아니면 아들 딸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마케팅이 잘하시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말솜씨가 조금 정감 있는 말에 그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산 쪽이고 우리 집사람이 소비자하고 상대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또 그 재능에 따라서요. 그리고 소비자의 큰 마케팅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소농의 역습이라 보는
좀 더 말씀드리면요. 대규모 농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생산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소득, 매출이 뭐 몇억씩 올리지 않습니까? 대규모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낮은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제 시장 포화일 때. 그리고 생산 비용이 증가되니까 이제 수익률이 이제 떨어지는. 그러니까 매출이 몇억 올렸는데 실제로 수익률이 얼마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뭐랄까 생산량이 부족했을 땐 괜찮은데 시장 포화했을 때는 뭐냐 매출은 몇억 뭐 그런 때 있을 때 수익률이라든가 전체적인 게 굉장히 생산 비용이랑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갈등이 지금 뭐 조금 뭐 대농이라 하지만은 뭐 10,000평, 20,000평 하시는 농가들도 이제 큰 규모는 괜찮습니다만은 뭐 8,000평, 5,000평 했을 때 어중간하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라는 거거든요. 소농의 적은 생산량인데 낮은 소득이지만은 높은 수익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노동 집약적인 농업, 직거래 유통, 높은 가격 이런 것들이 아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있습니다. 생산형 농업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소농의 노동 집약형 농업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이 창업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쪽으로 가고 있죠. 우리 직거래 유통 뭐 노동량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 뭔가 소비자 이제 포장하는 것도 이제 기계화되니까 뭐 훨씬 수월해졌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 20박스, 30박스 오면 이제 수기로 다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포장만 잘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자동으로 이제 주소 같은 게 되니까요. 그래서 훨씬 줄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농가들이 적잖게 생겨났고 이쪽으로 승부를 많이 한다. 지금 뭐 그래서 직거래 유통이라는 게 하나 일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도 이제 시작하시면 처음부터 창업할 때 이런 거를 감안하시고 농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죠. 창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귀농하기 전에 도시에서 이미 소비자를 양성한다든가 방법을 찾은 게 마케팅이 들어갔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창업 초창 그 창업 우리가 이제 리뷰 처음에 제일 먼저 창업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창업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